챕터 2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만나다. 이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건강 복잡계 네트워크다. 실제 환자들 보면 이렇습니다. 저 재수없게 발목 한번 삐었는데 지금 전신이 다 아파요. 자, 어느 곳에 오냐? 대부분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조입니다. 이제 힐링 알고리즘 이 책을 돌파하기, 독파하기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챕터 2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만나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의학이란 이 단어도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대해서 설명을 쓰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건강 복잡계 네트워크다. 현대의학을 질병 자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환원적 사고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라고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이 글의 의미가 뭔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북극에 수산업이 망하고 있답니다. 네. 근데 그 수산업이 망하는 이유가 빙하가 녹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그 북극 잘못입니까? 아니죠. 결국에 우리 전 지구에서 이 온도를 올리면서 빙하가 녹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만 바라보는 거를 환원적 사고라고 합니다. 다 나눠서. 하지만 그거를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국 북극의 빙하를 녹는 속도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네트워크 하에서 우리 질병이나 건강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A라는 문제가 B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연결고리 속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을 찾기 쉽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얽혀있는 것 중에도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진짜 굵직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복잡계 네트워크를 노드, 링크, 허브 뭐 이런 이제 IT 업체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시스템, 개를 봐야 되죠. 말하자면 순환기, 개, 순환계, 면역계, 호르몬계, 호흡계, 계통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말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가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모여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단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에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유기체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망가졌다고 해서 이 개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순환 속에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언젠가는 어떤 특정한 요인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도 같지만 그 문제들에 의해서 나비 효과처럼 문제를 확 일으키는 거거든요. 실제 환자들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저 누구한테 나쁜 이야기를 들었더니 확 나빠졌어요. 그렇죠. 나 친구 잘 지내다가 피자 한 조각 먹었더니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저 재수없게 발목 한번 삐었는데 지금 전신이 다 아파요. 그 말은 어렵게 유지하고 있던 이런 시스템들이 한 가지 어떤 나비 효과처럼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이런 복잡계 형태로 다 연결고리가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복잡계를 총괄 지휘하는 게 자율신경 안정화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율신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으셨습니다. 그 뭐 자율신경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질병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건 이제 정의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질병은 사실 우리가 아픈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양제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런 자율신경계 안정감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자율신경을 우리 이제 뭐 인테리어 건물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번 장은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우리 몸을 이제 건물로 보면, 자,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뭐부터 하죠? 이제 터부터 닦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빈부터 박는 게 아니잖아요. 털을 잘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골격을 잘 올려야 됩니다. 이제 골격을 잘 올리고 그 안에다가 골격만 있다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말은 이제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테리어가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테리어가 뭐냐? 실은 점막입니다. 네. 그런데 겉으로 골격을 잘 세워놓고 또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살림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기. 상하수도 배관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물이 있다.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하수도 배관이 뭐냐? 순환이 되겠죠. 특히 또 인간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공기, 산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즉 혈액순환과 호흡이 중요하고 그 전기 시설이 신경인데 그 혈액순환과 호흡을 또 지휘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건강한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골격도 좋고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좋으면 그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이렇게 쓰셨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싼 약, 영양제를 먹는다고 쓰러져가는 척추와 불안정한 자율신경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잘 살려놔야지 되고 또 아니면 동시에 네. 같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질병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킬 네. 수 있는 그런 힐링 알고리즘이 이제 발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 챕터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힐링 알고리즘에 지금 3가지 조건을 써놓으셨어요. 네. 첫 번째, 손상에 대한 신호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돼야 된다. 네. 둘째, 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지 된다. 네. 셋째, 활성산소의 적절한 조율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몸 어느 곳에 가장 문제가 잘 많이 생기게 되나요? 참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이미 질병을 가지고 온 환자분입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이 오시든 네. 유방암이 오든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픈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암이 왜 갑상선의 그분한테는 왔을까요? 예를 들면 암이 왜 유방에 왔을까요? 자, 어느 곳에 오냐? 대부분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직들이 변성이 되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혈액순환이 안 좋은 곳이 통증도 생기고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내장 기관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 그리고 뭐 심혈관계 질환들이 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감기 같은 것들도 작용이 되나? 지금 암을 말씀하셨는데 암은 이해가 되겠는데 네. 감기 뭐 이런 건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실제로 이제 자율신경이 건강하고 특히 자율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가 건강하신 분들은 네. 쉽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한 사람인 경우에는 증상 자체도 심하게 올 뿐더러 자꾸 반복이 되고 이겨내려면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요. 네. 뭐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이 와가지고 항생제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자율신경계, 특히 자율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가 건강하면 모든 것들, 특히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염증, 어떤 면역 문제들 이런 것들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항상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네.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중에 자율신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항상성이라고 해서 항상 정상이 아닌 이유 이게 뭔 말인가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정상으로 특히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죠. 말하자면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소금의 농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혈압도 뭐 120에 80, 뭐 혈당도 뭐 최소한 뭐 100에서 200 사이 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된 어떤 세트 포인트들이 네. 각각의 뭐 순환기계, 호흡기계, 뭐 예를 들면 호르몬계들 다 정해놔져 있는데 내가 변화가 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오는 특징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게 항상 10대, 20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30대, 4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내 몸의 그런 손상 속도가 빨라지면 그 세트 포인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조건들을 갖추려면 네. 구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척추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네. 그죠? 뭐 기능이 형태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으셨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게 질병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구조가 중요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조는 우리는 척추, 즉 근골격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척추의 기본 구조는 우리 몸을 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내장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척추 내부에는 신경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경의 기능이 적절해야 되고 신경의 기능이 적절하려면 신경길이 안정화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길인 척추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의 형태가 변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건축의 이야기 첫 번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쯤 배운 이야기입니다. 기린이 목이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결국 다른 포식자들과의 경쟁, 우위 관계를 갖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에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한 그런 기능을 위해서 목이 길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자목이 되고 우리가 거북목이 된 게 인터넷 보고 PC 보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기 위해서 변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그 기능들을 잘못 사용하면서 형태까지 변해버린 거고 그 형태가 변하면서 그 형태인 척추의 구조가 변하고 척추와 구조가 변하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신경끼리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점점 더 우리 몸은 더 손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조합을 해보니까 네. 원인 모를 질병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네. 받고 있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이렇게 탈출구 네. 뭐 이런 또 해답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 또 이제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 종류의 그런 학문에서 이렇게 따와서 저희들이 이제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한 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없는데 조 원장님이 굉장히 정리를 지금 잘 해놓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전신, 머리, 가슴, 배, 골반 부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의 실체를 네. 자율신경 기능의학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신다고 네. 하니까 저희들도 다음 시간부터는 신체의 각 부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과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